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제이 시작합니다. 김종철 정의당 대표가 같은 당 소속 의원을 상대로 성추행을 저질러 당대표직에서 물러났습니다. 국회의원들의 아파트 재산 신고액이 시세에 크게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전시가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대전광역시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했습니다. 평창군이 평창군 산림조합과 2021년 민간협력형 시범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여수시는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시민에게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소식입니다. 21대 국회의원 중 아파트 재산 상위 30명이 보유한 아파트의 총 시세는 1,131억 원으로 1인당 평균 37억 원 이상의 아파트를 보유한 것이란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재산 신고액은 시세에 크게 못 미쳤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1대 국회의원의 보유재산과 부동산 보유 실태에 대한 심층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11월 기준 아파트 재산 상위 3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아파트 51채의 시세는 약 1,131억 원입니다. 한 명당 37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셈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지난해 초 자진 신고한 아파트 재산은 750억 원으로 한 명당 25억 원 수준입니다. 경실련은 신고액과 시세의 차액은 381억 원이라며 신고액 대비 시세 반영률은 66.3%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상위 30명의 신고가액은 1인당 25억입니다. 또 이 아파트의 공시가가 아닌 시세를 파악한 결과 2020년 11월 기준 시세입니다. 시세는 37.7억, 시세 대비 신고가가 66.3%에 불과했고 경실련은 조사 대상 의원 중 일부 의원들이 유관 상임위에서 의정 활동을 하고 있다며 유관 상임위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0명 중에 김혜재 의원, 김희국 의원, 송원석 의원, 이현승 의원은 국토위 소속이고 서병수 의원, 유경진 의원은 기재위 소속입니다. 부동산이 많고 또 다주택을 보유한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여러 가지 우려를 하고 있지만 아직도 해당 의원들이 유관 상임에서 의정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상위 30명이 보유한 아파트는 한 채당 2010년 12억 4천만 원에서 2020년 22억 2천만 원으로 9억 8천만 원이 상승했고 평균 79.4%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재인 정부 4년 평균 14억 9천만 원에서 지난해 22억 2천만 원으로 7억 3천만 원, 49.4%가 올랐습니다. 경실련은 자산 신고를 할 때 보유 자산을 시세대로 신고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국회의원이 가진 재산, 대한민국 고위공직자 재산을 신고하는 기준인 부동산 재산 신고 기준을 실제 시세대로 신고하도록 자기가 가진 재산, 자기가 가진 집, 자기가 가진 부동산을 실제 가격대로 신고하는 그 하나만이라도 아파트값 상승률이 임금 상승률보다 높아 서울에 집 한 채 마련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정부는 고위공직자의 자산 신고를 상세히 공개하고 집값 거품 제거를 위한 대책 마련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정의당의 김종철 대표가 성추행 사건으로 사퇴했습니다. 피해자는 같은 당의 장혜영 의원인데요. 김 전 대표도 모든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지난 25일 정의당 김종철 당대표가 성추행 사실로 당대표에서 사퇴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피해자인 장혜영 의원의 신고로 성추행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김종철 전 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저는 피해자가 원치 않고 전혀 동의도 없는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행함으로써 명백한 성추행의 가해를 저질렀습니다라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더 논란이 되고 있는 건 김 전 대표가 신년사에서 언급한 말 때문입니다. 사회의 압도적인 성적 권력, 그러니까 권력 구성은 여성에게 철저하게 불리하게 돼 있는 것이 사실이고 또 그 폭력의 피해자의 거의 압도적인 다수가 여성이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또 다른 알리바이, 어떤 성폭력으로 여성들이 고통받고 있는 현실을 이렇게 약간 무마하기한 이런 것으로 쓰여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김 대표는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사퇴 의사를 밝혔으나 이날 정의당 대표단은 성추행 사건에 대해선 관용이 없다며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정의당은 성추행 사건에 대해 예외와 관용이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정의당은 원칙과 성인지 감수성 그리고 당원 당규 등에 따라 단호하게 조치할 것입니다. 젠더 평등이라는 이념을 앞세우던 정의당은 이번 사태로 큰 타격을 입게 됐습니다. 정의당 김종철 대표가 성추행 사실로 인해 당대표직에서 사퇴했지만 형사상 고소는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당 정체성을 흔들 정도로 초유의 일인 만큼 정의당은 제명을 결정했습니다. 지난 25일 정의당은 브리핑을 통해 김종철 전 당대표의 성추행 사건을 알렸습니다. 김종철 대표의 성추행 사건으로 큰 충격과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과 당원 여러분께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립니다. 이에 피해자인 장혜영 의원도 입장문을 밝혔습니다. 장 의원은 함께 젠더폭력 근절을 외쳐왔던 정치적 동지이자 마음 깊이 신뢰하던 우리 당의 대표로부터 저의 평등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훼손당하는 충격과 고통은 실로 컸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김종철 전 정의당 대표의 성추행 사건이 공개된 다음 날 한 시민단체도 김 전 대표를 성추행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이에 대해 장혜영 의원은 개인 SNS를 통해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경찰은 김종철 전 당대표 사건을 영등포에서 서울경찰청으로 이관했으며 사건이 이첩된 이유에 대해서는 국민적인 사안으로 주요 사건이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 당 중앙당규위원회는 김종철 전 대표에 대해 제명 결정을 했습니다. 지난 25일 김종철 전 대표의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당 대표단이 제소한 사건으로 당이 내릴 수 있는 최고수의 징계인 제명을 결정한 것입니다. 지난 29일 정의당은 브리핑을 통해 김종철 전 당대표의 제명을 결정했습니다. 이어서 수도권 소식입니다. 경사가 급한 고지대 지역은 눈이 쌓이거나 추위로 도로가 얼어붙을 경우 차량 통행이 쉽지 않고 낙상사고의 위험도 그만큼 커지기 마련인데요. 강북구가 자동으로 도로 위에 눈을 녹이고 제설제 사용에 따른 환경오염도 예방할 수 있는 열선 시스템을 지역 내 고지대 3곳에 설치했습니다. 강북구가 도로 결빙에 따른 각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삼양동과 미아동, 송중동 일대 고지대에 열선을 설치했습니다. 친환경 열선 시스템이 구축된 지역은 모두 3곳으로 삼양초등학교 인근의 삼양로 41가길 8번과 삼양시장 인근 골목길인 솔매로 2번에서 24번 사이, 그리고 도봉로 34길 58번 일대입니다. 융설 시스템은 도로 포장면 아래에 매설된 열선이 온도와 습도 센서 등을 통해 자동으로 작동하면서 해당 구역에 눈이 쌓이는 것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열선이 매립된 지역은 경사가 급해 적은 양의 눈에도 마을버스나 차량 통행에 어려움이 뒤따랐고 어르신이나 보행이 불편한 주민들의 낙상사고 위험도 높아 예방조치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시스템이 설치됨에 따라 제설제 사용으로 인한 도로 시설물의 부식과 환경 오염을 막을 수 있고 인력과 장비를 폭설 취약 지역에 재배치할 수 있어 제설 대책의 효율성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강북구는 비상 상황을 대비한 원격 제어 장치를 운용하고 도로 인근에는 CCTV를 설치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마포구는 지난 12월 16일부터 누구나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임시선별검사소 2곳을 운영해왔습니다. 이 중 망원 유수지 체육공원 임시선별검사소는 예정대로 지난 17일에 운영을 마감했는데요. 나머지 한 곳인 서강대역 광장 검사소가 2월 13일까지 2주간 운영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마포구에서 운영 중인 서강대역 광장 임시선별검사소가 4주간 연장 운영됩니다. 임시선별검사소에서는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역학적 연관성과 상관없이 시민 누구나 무료로 익명검사가 가능합니다. 연장 기간은 1월 18일부터 2월 13일까지고 일요일과 공휴일은 운영되지 않습니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되며 오후 1시부터 2시까지는 휴식 및 소독 시간이 있습니다.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운영됩니다. 서강대역 광장 임시선별 검사소는 서강대역 1번 출구 뒤편 지상부 광장에 위치해 있습니다. 마포구가 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금연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 결과 서울시가 주관한 2020년 금연도시 서울 만들기 사업의 청소년 흡연 예방 부문에서 최우수구로 선정됐습니다. 마포구는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음주, 흡연 등 잘못된 습관에 노출돼 탈선하는 것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포구는 청소년 금연 활동의 하나로 지난해 처음으로 청소년 금연 홍보단을 만들었습니다. 지역 청소년들로 구성된 금연 홍보단은 지난해 8월 14일 발족식을 가진 뒤 활발한 금연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금연 홍보단은 청소년의 자발적인 금연 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또래의 공감대를 이끌어낼 금연 콘텐츠를 개발해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금연 광고를 제작했습니다. 또 청소년 주도형 금연거리를 조성하는 데 힘을 보탰습니다. 이렇게 마포구가 금연 홍보단 등과 합심해 청소년 흡연 예방을 위해 헌신한 결과 서울시가 주관한 2020년 금연도시 서울 만들기 사업의 청소년 흡연 예방 부문에서 최우수구로 선정됐습니다. 마포구는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을 활용해 청소년들에게 금연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광역시 소식입니다. 고령화 사회와 여성 경제 활동의 증가로 아동과 노인 돌봄 서비스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전시가 도움이 필요한 시민에게 보다 나은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대전광역시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했습니다. 대전시가 1월 27일 대전광역시 사회서비스원 개원식을 개최했습니다. 사회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의 공공성과 책임성 확보, 양질의 일자리 확충, 서비스질 개선을 위해 출범했으며 본부와 직영시설로 운영, 직영시설은 오는 2025년까지 52개 시설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대전시의 돌봄 수요와 서비스 제공의 연계체계 구축, 중장기 복지정책 로드맵 수립, 국공립시설과 종합재가센터 운영의 체계화, 종사자 처우 개선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편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출범한 만큼 대전시 사회서비스원은 지역의 시민 복지를 한층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시민 모두가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대전시는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안전한 대전 만들기를 위한 자세한 시정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역사회에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발빠른 대처인데요. 대전, 세종, 충남에서 운영하는 영상회의 시스템이 오는 5월부터 대전시로 통합됩니다. 이에 비상시 의사소통과 상황관리가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음란성 정보를 유통하는 불법 유해 사이트를 감시하고 모니터링하는 온라인 시민감시단이 5월부터 운영됩니다. 시민인권보호관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대전시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인권 침해와 차별 문제를 상담 조사하는 인권 분야 전문가들이 3월부터 시민들을 직접 찾아갑니다. 공기정화 기능을 가진 친환경 수소 시내버스가 올 하반기 대전에 처음 도입됩니다. 수소 시내버스는 1회 충전으로 400km 이상 주행이 가능합니다. 대전시 소방본부 119 종합상황실에서 119 신고 중 끊긴 전화에 대해 민원인에게 다시 연락하는 콜백 시스템을 올해 하반기부터 운영합니다. 소방본부는 콜백 시스템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신고자의 위급 상황 여부를 더욱 철저하게 확인, 대응할 계획입니다. 시민 모두가 안전한 대전, 시민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광주시가 출퇴근 시 교통 혼잡을 개선하고 물류비용 절감 등을 위해 관내 간선도로 사업을 4개 분야로 구분해 추진합니다. 먼저 광역도로 사업으로 광주 하남에서 장성 3개로 이어지는 광역도로의 노선을 일부 조정하고 기존 2차로에서 4차로로 확장합니다. 이와 함께 공사비 50%를 국비로 지원받는 혼잡도로 개선 사업을 추진해 상무지구에서 첨단산단, 월전동에서 무진로, 북부순환도로, 용도에서 담양을 잇는 도로의 교통 혼잡을 해소할 방침입니다. 지난해 말 우리 시는
간선도로 사업을 위한 국비 1,000억여 원을 확보해 사업을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간선도로망 확충으로 시민들의 교통불편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 긍정적인 영향을 불러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울러 산단 진입도로 사업의 일환으로 평동 3차 산단과 남구 대촌 에너지밸리를 잇는 구간에 대한 공사를 올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합니다. 또 작년 말 사업비 453억 원을 전액 국비로 확보한 첨단 3지구 진입도로 개설 사업을 추진해 물류 경쟁력을 높일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연구개발특구 지원 사업으로 광주 R&D 특구 연결도로인 용두교를 철거 및 재가설해 첨단 연구개발특구로의 접근성을 개선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강원도 소식입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강릉 지역 특산물을 판매하는 강릉몰이 최대 50%의 할인 행사를 진행합니다. 온라인 장터인 강릉몰을 통해 강릉에서 생산되는 수산물과 축산물, 한과, 커피 등 390여 개 제품을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특판 행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고등어와 복어, 젓갈류, 황태, 조미포 등의 수산물은 30% 할인된 가격에 만날 수 있습니다. 또한 행사 기간 동안 강릉몰 회원을 대상으로 30% 할인 쿠폰이 발급돼 상품당 최대 2만 원까지 추가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설 기획전은 2월 14일까지로 예산 소진 정도에 따라 할인 기간이 일찍 종료될 수도 있습니다. 평창군이 평창군 산림조합과 2021년 민관협력형 시범사업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민관협력형 산림경영시범사업은 사유림 경영 활성화를 위해 산림조합의 공적 기능 강화 및 산림법인과의 상생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평창군은 2021년 조림 및 숲 가꾸기 사업을 산림조합에 위탁해 시행합니다. 평창군 산림조합은 총 사업량 1,665헥타르, 사업비 49억 원의 조림 및 숲 가꾸기 사업을 위탁받아 시행할 예정입니다. 설계, 시공관리 등에 참여하지 않고 사업 대상지 확보 및 발주, 관리 감독 등을 추진해 조합과 법인과의 관계 개선 및 조합의 공공기능 강화에 주력할 예정입니다. 이번 협약은 전문적인 산림 경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침체된 사유림 경영의 성공 모델 개발 및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횡성군이 보훈 대상자와 그 유가족의 영예로운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서 한층 더 확대된 복지 정책을 추진합니다. 횡성군이 보훈 대상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해 복지 정책을 확대했습니다. 참전 유공자 명예수당은 기존보다 3만 원 인상한 20만 원으로, 유공자 배우자의 복지수당은 5만 원 인상한 12만 원으로 확대하고 생일 축하금 10만 원을 신설 지급합니다. 또한 국가보훈 대상자에게 지급되는 보훈수당은 5만 원 인상의 15만 원을, 보국 수훈자 수당은 2만 원 오른 12만 원을 지원하고 사망 위로금은 참전 유가족 40만 원, 보훈 유가족 30만 원으로 각각 10만 원 증액하는 등 지원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다음은 충청도 소식입니다. 충청북도가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위한 시행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도와 시군은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예방접종 시행추진단 및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본격 운영합니다. 이들은 상황 총괄 계획 수립과 백신 수급 관리, 예방접종 홍보, 의료기관 현장 점검 등의 역할을 맡게 됩니다. 도내 접종 대상은 우선 접종 60만 명, 일반 접종 75만 명 등 모두 136만 명으로 도는 접종이 진행되는 오는 2월부터 11월까지 현장 지도 합동 점검반과 이상 반응 신속 대응반을 운영할 방침입니다. 보령시가 보령 가축 경매 시장 개장 후 4년간 30억 원의 농가 추가 소득을 창출하며 옛 명성을 되찾았습니다. 보령시가 보령 가축 경매 시장 개장 후 4년간 30억 원의 농가 추가 소득을 창출하며 남포 한우의 옛 명성을 되찾았습니다. 시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총 거래두 수는 모두 12,216두, 거래액은 507억 원으로 총 30억 5,400만 원의 농가 추가 소득을 올렸습니다. 이는 한우 개량 극대화 지원 사업에 4억 268만 원,
한우 개량 컨설팅 지원 사업에 3억 720만 원을 투자하는 등 한우의 개량과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노력한 결과로 풀이됩니다. 보령시는 앞으로도 한우 농가의 소득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어서 경상도 소식입니다. 양산시 도심의 미세먼지 저감과 열섬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도시 바람길숲 조성 사업이 올해부터 본격화됩니다. 양산시는 지난 2019년 정부의 지역 밀착형 생활 SOC 사업 선정과 중앙투자사업 심사를 마친 도시 바람길숲 조성 사업에 대한 시행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사업은 물금 신도시, 중앙, 삼성, 강서동 원도심과 웅상 등 3개 권역에 각기 다른 주제로 2022년까지 1, 2, 3단계로 나눠 메타세콰이어 등 큰 나무 2만 4천여 그루를 심는 것으로 추진됩니다. 사업비는 국비 100억 원을 포함해 총 200억 원이 투입됩니다. 양산시는 미세먼지를 줄이고 열섬 현상을 완화하는 등 도시의 청량감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전라도 소식입니다. 여수시가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시민에게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여수시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시민 1인당 25만 원으로 책정해 2021년 1월 18일 0시 기준으로 여수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시민과 외국인 등록을 한 다문화 가족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선불카드로 지급하게 되며 금년 8월 말까지 사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카드 사용이 불편한 65세 이상 어르신들께는 현금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여수시는 긴급재난지원금 기부 캠페인을 추진해 집합 제한과 금지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께 추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군산시에 정착한 귀농 귀촌인이 386세대 674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귀농 귀촌 정책을 추진한 이후 전년 대비 53%가량 증가한 수치인데요. 황인아 기자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군산시가 지난해 귀농귀촌 정책을 추진한 결과 386세대 674명의 귀농 귀촌인이 지역에 정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년 440명 대비 53%가량 증가한 수치로 특히 이러한 성장은 경제 활성화뿐 아니라 침체된 농촌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긍정적 영향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올해는 도시민 유치 활동과 더불어 정주 여건 개선에 더욱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며 임시거주시설 조성과 안정적 정착 지원 등 5개 분야 25개 사업에 총 사업비 6억 2천만 원을 편성, 귀농귀촌 정책을 추진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군산시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귀농귀촌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는 만큼 내실 있는 지원 정책과 인구 유치 활동을 통해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에서 황인아였습니다. 남원 양대사 마실기 목판이 전라북도 지정 유형문화재 제274호로 지정됐습니다. 황인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조선시대 간행된 208장의 완본의 남원 양대사 마실기 목판이 전라북도 지정 유형문화재 제274호로 지정됐습니다. 남원시에 따르면 남원 양시 충장공파 중중의 양대사 마실기 목판은 개인 문집임에도 불구하고 왕명에 의해 간행된 목판으로 판각기법이 매우 훌륭하고 결라된 판목도 없는 등 중요한 가치를 지녀 유형문화재 제274호로 지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양대사 마실기 목판은 조선시대 임진왜란 때에 의병 양대박에 대해 심한지 등이 간행한 책을 1799년 왕명에 의해 판각한 것입니다. 시 관계자는 우리시는 이번에 전라북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된 양대사 마실기 목판에 대해 소유자, 관리자 등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체계적으로 보존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에서 황인아였습니다. 장수군이 2021년 노후주택 개조 사업을 추진하면서 저소득층과 장애인, 노부모 부양 가구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황인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장수군이 저소득층과 장애인, 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낡은 집을 개조해 생활의 만족도를 높이는 2021년 노후주택 개조 사업을 추진합니다. 군에 따르면 올해 가구당 최대 600만 원 한도 총 1억 4,800만 원을 투입해 지붕 개량, 화장실 보수, 도배 및 장판 교체 등의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지원 대상은 저소득층과 등록장애인, 90세 이상 노부모 부양 가구로 총 30가구의 노후주택을 개조할 예정입니다.
장수군 관계자는 사업을 통해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효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에서 황인혜였습니다. 한국인 피아니스트 조성진이 모차르트의 미발표곡 알레그로 D장조를 초연하며 세상에 알렸습니다.
이번 연주는 온라인으로 전 세계에 공개됐으며 94초 분량의 곡에는 모차르트 특유의 밝고 경쾌한 감성이 묻어났습니다. 현재 도이치 그라모폰 유튜브를 통해 무료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로 지친 요즘 경쾌한 음악과 함께 잠시 쉬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이상 뉴스제이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